예, 이렇게 오늘 여야 대표의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셨고요. 상당히 상황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은 내일 오후 7시쯤에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역시 지금 상당히 좀 유동적인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내일 함께 표결을 하기로 했고요. 이 역시 여당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이 나와 있는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저희가 지금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 긴급 최고위에서 입장을 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각각의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방송 올라오기 직전에 봤는데 예. 먼저 지금 한동훈 대표의 성명 같은 경우는 저도 국민의힘의 일원이자 그리고 보수의 지지자이기도 한데 굉장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수사기관이 아닐지언데 지금 그리고 재판 기간도 아닐지언데 예. 대통령의 물론 이 계엄이라는 명령 자체가 국민들께 가슴 아프고 그리고 불안감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네.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것을 마치 위헌이다, 위법이다 확정짓는 판결을 하고 또 수사기관처럼 이러이러한 전모가 밝혀졌다라고 예. 확정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러한 직무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직무 정지를 해야 할 것 같다. 조속하게. 예. 라고 결정짓는 것은 지금 여당 대표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 부적절하다. 네. 이게 사실은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예정이 없었다고 하는데 네. 상당히 좀 긴급하게 소집이 된 걸로 지금 저희가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것을 이렇게 오늘 아침에 빨리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7일 원래 7시로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같이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이게 지금 5시로 이제 당겨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예. 이에 맞춰서 지금 어떠한 방향성을 정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계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와 원인으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것들이 실체가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근데 실체적 진실이 다 파악되기도 전에 여당 대표가 먼저 나서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규정짓고 어떠한 한 방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워낙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을 먼저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후에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도착하는 대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관련한 사항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모시고 이야기를 네.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발언한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어젯밤에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것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수사 기관이 아닐지인데 이를 지금 뭐 어떠한 첩보를 들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수사를 했다라는 것인지 제보를 받았다는 것인지 지금 어떠한 것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앞으로 차차 밝혀질 것이다 정도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정도 사안으로 지금 무언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어떠한 절차가 없이 그리고 대통령 역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뽑은 겁니다. 선거를 위해서 지금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된 것인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네.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좀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형식도 부적절하고 내용도 좀 약간 너무 좀 섣부른 경향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예. 이게 보수 정치의 병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정치적 이셈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보수 정치가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 어떠한 프레임이나 여론이 약간만 흔들려도 지금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미리 선택하고 선점하려다 보니 보수들이 계속해서 무너진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한동훈 대표가 오늘 어쨌든 이 최고위를 굉장히 긴급하게 소집하고 이 내용을 발표한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일 당장 탄핵안 표결이 있기 때문이고 그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탄핵과 관련돼서 어쨌든 당론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은 약간 이게 엇박자 같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게 저희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처 뭐 내부 분위기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류라는 게 이제 어제부터 있었으니까요. 지금 일단은 여기 뭐 친한동훈계로 불리는 약 20명의 의원들 정도는 여기에 지금 탄핵에 대한 의견들이 약간 분분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탄핵은 결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대통령의 지금 이 계엄 자체를 한동훈 대표가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규정지었는데 민주당과 같이 예. 이게 지금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국헌을 문란케 했다라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헌 문란이 수차례 방송 등에서도 나왔지만은 예. 결국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의 20차례가 넘는 이 탄핵에서 지금 헌법의 절차 따른 것이 있습니까? 실체적 진실이나 그리고 절차적인 행위조차도 어떤 것도 단 한 차례 탄핵에서도 따른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은 왜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위헌이라고 공격하지 못했느냐 제대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라도 하라고 왜 공격하지 못했느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움직임을 좀 볼게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오늘 특별 성명을 발표를 했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 움직이는 이야기들을 보면 탄핵 표결 시간도 좀 당길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역시 직무에서 당장 배제되어야 한다.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내란죄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또 지금 막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 회동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고 싶다라는 입장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좀 이 흐름을 보고 계시는지요? 내란이라는 용어 먼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란이요. 옛날로 치면 이게 영모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이거 국어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 대통령이 대통령을 역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행정부를 역모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럼 이게 국정을 흔들고 지금 무력이나 어떠한 조직들의 단체가 지어져서 결국엔 이 행정부를 흔드는 것이 내란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지금 반헌법적 행위들을 한 게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계엄의 진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요. 뭐 성관이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다. 여당의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야당의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여당의 한동훈 대표 역시도 지금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거 국가서열 7위 8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실체적 진실에 대한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선전선동식으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것들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에 대한 부분들도 탄핵 소추가 국회 의결을 통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헌재 아니겠습니까? 헌재가 판결할 사항들을 마치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가 판결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거 위헌입니다. 이거 위법입니다라고 단정지어서도 안 될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숱한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여당에서? 왜 말 못했습니까? 혹시라도 명예훼손 될까 봐 말 조심하지 않았습니까? 왜 대통령한테는 조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도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지나가고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내일 표결이고 내일 뭐 7시가 될지 5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일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게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만나자라고 한다는 건 오늘 만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일치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익이 일치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좋은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좋은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통과시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통과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이익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으니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도 잡고 가자라는 전략으로 지금 이 두 가지를 한 날짜로 모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기회가 왔다라고 방금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럼 한동훈 네. 대표는 응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분이 아닌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명확한 것은 만에 하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결코 이것은 헌재에서 탄핵으로 결정나지 않는다. 기각이 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때 이러한 발언들을 했던 분들 그리고 동조했던 분들에게 정치적 책임 반드시 크게 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치권 돌아가는 이슈들에 대해서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상황이 워낙 긴박하다 보니까 도착하신 대로 먼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함께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들어오는 속보들 관련해서 일단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전 11시에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방금 한동훈 대표의 발언과 관계돼서 다시 네. 한번 의원총회를 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최고위에서 원내대표가 발언을 좀 아끼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자길이었죠. 이런 발언을 했어요. 여기에 당론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표가 모르게 대표의 의사를 묻지 않고 발언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총회에서 아마도 지금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나 그리고 어제 지금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라는 당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발언과 당의 입장을 분리해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충분히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당론을 정함에 있어서 당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방송에 한 것도 부적절하다라고 보입니다. 이거 본인이 당에 대한 리더십이 없음을 자신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마치 방송에 이르듯이 당론을 정하는데 저한테는 말 안 하고 정했어요 하고 방송에 이르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역시도 당대표가 하는 적절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시에 이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를 하게 됩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역시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긴급 최고위에서 입장을 밝혔고요. 또 그 뒤 바로 이어서 이재명 대표 역시 성명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소집되었다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최고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면서 이 주요 정치인 반국가 세력을 이유로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 계엄령 선포는 내란 행위다, 친위 쿠데타라면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라며 국정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마찬가지로 최대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만나서 좀 논의를 해보자, 이 사태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후에 전해진 소식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전 11시에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라는 네. 부분까지 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속보들 저희가 하나씩 바로바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께서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오시기 전에 이제 김민수 전 대변인님과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김수민 평론가님의 시각에서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박현우 기자를 통해서 들려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에서 입장을 밝혔고요. 이재명 대표 또한 특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각각을 좀 분리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어떤 발언과는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예정에 없던 긴급한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계속 많이 나왔던 지적이 탄핵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죠. 왜냐하면 계엄령인데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그런 계엄이었었고 사실 이것은 국헌문란의 내란이다라고
그리고 내란 같은 경우는 미수범도 내란의 죄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헌법상으로도 대통령이 외환이나 내란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기소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나아가서는 구속까지도 가능하다. 수사는 물론이고 구속까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직무 자체를 빨리 정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도 결국에 그 의견에 동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결정적인 부분은 당시 계엄군의 체포조 가동 이 문제였을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일단 한동훈 대표도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사실 체포조 운용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뭐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세 사람에 대한 체포조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세 사람만 체포할 목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 운용했다면 만약에 그 세 사람을 체포하고자 그랬으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 체포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을 것이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현장에서 군경이 현행범으로 몰아서 국회의원들을 집단 체포를 하고 나아가서는 결국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표결을 방해하는 이런 수순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결국에 직무 집행을 빨리 정지시켜야 된다. 이 결론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여야 대표가 입장을 발표했고 그 후에 추가로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전 11시에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한 40여 분 후에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가 열리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갈 거라고 보세요? 결국에 탄핵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경론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고 당론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 싸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찬성 반대의 의견 분포는 정확하게 어떨지 모르겠으나 의총 결과와는 무관하게 저는 탄핵 찬성을 할 국민의힘 의원들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차피 헌법기관으로서 표결을 하는 것이고 예. 당론의 구속을 뭐 결과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당에서 당론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사실 이 투표도 무기명 비밀 투표인 것이고 누가 찬성 반대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설령 기명으로 한다고 해도 나는 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명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총에서는 내부의 의견 분포 정도를 확인하는 거지 탄핵 자체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내려질 거다. 그렇게는 전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그 탄핵을 탄핵과 관련해서 당론을 정한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이미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깨는 입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뭐 글쎄요 수적으로는 친윤계가 더 많을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맞는다 해도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만 이탈을 하면 탄핵은 또 통과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막을 만큼의 결론이 나오는 의총이 과연 될까 이거는 저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마지막 카드가 있다면 이제 탄핵을 반대해온 의원들 사이에서 다른 안이라도 내는 겁니다. 뭐 얼마 전에 나왔던 개헌을 통해서 이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킨다든지 이런 안이라도 낼 수 있느냐 이게 그나마의 마지막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김민수 대변인님께 여쭤봤을 때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긴급한 자리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저런 입장을 발표하는 거는 당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뭐 당론을 다 모아가지고 대표가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 대표는 당 대변인이 아니거든요. 당 대변인은 당의 기조가 나와야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 있지만 당 대표는 본인이 당론이 잡히기 전에도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당론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위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발표할 수 있는 권리는 여당 대표한테, 정당 대표한테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될 거고 특히나 여당 대표가 얘기한다고 해서 곧 당론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한동훈 대표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그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원래 어느 정도 국민의힘 내부에 균열이 있었던 건데 그 균열에 따라서 의견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확인하는 절차만 남은 것 같아요. 의총에서 의원들 발언을 통해서 대략의 의견 분포가 나올 거고 최종적으로는 탄핵 표결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국민의힘은 이제 이후가 더 문제가 될 겁니다. 이 균열을 이후에 어떻게 가져갈 거냐, 당이 분당이 되느냐, 아니면은 한쪽이 확실하게 당권을 잡느냐, 아니면 어정쩡한 상태에서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느냐, 뭐 이런 기로에 국민의힘이 놓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지금 한동훈 대표의 최고위 발언 직후에 이재명 대표의 특별 성명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의 당위성도 강조했고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동의한 걸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 대표의 이 성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 성명은 뭐 원래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입장에 비춰봤을 때 국민의힘이 또 동의를 해줘야지 탄핵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중요한 거는 탄핵을 계속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부결되면 또 추진하면 되겠지. 물론 부결되면 또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추진만 되풀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 호응을 얻어내야 되는 숙제가 야권한테 있는 것인데 마침 한동훈 대표가 화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치하하는 것은 야당 대표로서는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 한동훈 대표의 전향적 선언에 안주하고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별 의원 접촉이라든지 당대당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성공했을 때 그때를 돌아보면은 그때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쪽에서 계속 그 새누리당 비박계, 김무성 의원 이런 쪽을 접촉을 하면서 설득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면서 여당에 대한 설득 작업을 끝까지 탄핵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까지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또 여야 대표 회동도 제안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만나서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언제 만나서 무엇을 논의하자는 걸까요? 일단 뭐 향후의 시국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는 여야 당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수습책을 논의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읽히는데 근데 뭐 이 회동이 사실 탄핵을 위한 회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탄핵은 어차피 내일 오후 7시로 목전에 다가와 있는 상태고 한동훈 대표가 결심을 했고 친한계가 결심을 했으면 사실 뭐 친한계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떠나서 200명의 탄핵선을 넘길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방심하지 말고 탄핵 안 처리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럼 그 시점을 네. 반드시 내일 전에, 그러니까 표결 전에 만나자라고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좀 못 믿어온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일찍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해보거나 실제로 정말 친한계에서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은 타진해 볼 필요는 있을 텐데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방면의 어떤 정보 수집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다른 형태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확인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말 두 사람이 만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탄핵대로 가는 것이고요. 근데 탄핵 이후에 대한 어떤 대비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이 직무가 집행이 정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야의 결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 입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 대표의 회동은 오히려 탄핵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최고위 관련 사항을 브리핑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고소 고발은 누구나 검토할 수 있죠.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고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도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고 혹은 여당 야당 대표인 책임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것을 단정지을 수 있는 자격도 없거니와 단정지어서 행동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엄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체적 진실이 나오지 않았는데 마치 이것을 모든 것들이 기정사실이고 위헌이고 위법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여당까지 동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이상민 장관, 김용현 전 장관과 모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어차피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제가 단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수사라는 게 예.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백한 사람도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참고인으로는 수사가 유력한 상황이었고 사실 근데 여러 가지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분간은 혐의를 벗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것은 계엄 중에도 국회만큼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게 계엄법의 취지인 거거든요. 그 사법 기능이나 행정 기능을 다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도록 계엄법에 되어 있지만 국회만큼은 안 됩니다. 심지어는 폐회 중인 국회도 계엄 시에는 다시 열어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인 거고 그리고 전쟁 중에도 국회는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국회로 군경이 침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계엄법 위반의 내란의 죄에 가까운 것이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그리고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철수를 하고 정당으로 갔다, 당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계엄령에서 정당 당사는 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국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추경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을 이끌고 거꾸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회동을 해놓고는 자리가 끝나고 저녁 때 추경 원내대표를 부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나 제가 뭐 그렇다고 믿고 싶진 않지만 사전에 계엄에 대해서 모의를 하거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의혹은 씻을 수가 없어요. 그걸 씻으려면 수사는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어떠한 법적인 위법에 대한 의혹을 떠나서 정치인으로서의 할 도리를 다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국민들은 지탄을 할 것이고, 추경 원내대표는 저는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거취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도 좀 규정하는 게 힘들어 보이는 그런 기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해달라고 해서 순순히 해제를 해줬고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이 국회 체포조 운영 정황도 그렇지만 당장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던 거고, 이보다 더한 조치들을 하려고 계획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더 출동을 시키려고 했는데 공군에서 어떤 비행 이런 것들을 허가하는 게 늦어져서 그나마 병력이 많이 출동하지 못했다,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과연 어디까지 계획한 건지 이것도 이제 불투명한데, 당장에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국민들이 참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떤 친윤 논객께서는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을 썼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게 최후의 수단이 맞다면 그 수단까지 바닥난 이상 대통령직에 연연할 수 있겠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당연히 어떤 거취를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내일 국회에서 또 그는 나아가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상계엄령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대표가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밝혔고, 그 후에 들어오는 추가 소식들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